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제국처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일제 식민사학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던 그 고구려의 영토는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고구려에 대한 역사와 일제 식민사학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런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 영상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논외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고요. 역사 강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시청자분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더 합당하게 사실과 합치하는 것인가? 그 부분만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나오게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영상 중간에 뜨는 지도가 너무 짧은 시간 보여주고 사라져서 아쉬워요. 맞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지도가 더 오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강지영 프로파일러 선생님, 일제 식민사학들을 혼내주세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태효 1차장이 출석해 친일 공방이 벌어졌는데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 고구려라는 나라는 수나라와 당나라보다 영토가 몇 배는 작았으며 그리고 이제 군사력이 몇 배는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구려에는 특수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특수부대가 조위 선인들이지 않습니까? 전군을 조위화시키고 있는 일은 어찌 돼가고 있는가? 조위 사범들이 각 주둔지에 내려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사옵니다. 이 조위선인들이 수나라나 당나라의 병참기지를 불태우거나 보급로를 이제 차단하거나 식량창고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 불능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일제 식민사학이나 주류 강단사학은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엉터리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을 이제 먹잇감 삼아가지고 살을 찌우면서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사이비 역사학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선동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을 이제 사이비 역사학이고 사이비 역사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선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일제 식민사학을 폐기보다 먼저 그 일제 식민사학 그 주류 강단사학의 먹잇감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이비 역사 유튜버부터 먼저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걔네들은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논리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에게 선동을 당하게 된다거나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웃의 적을 가볍게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주요 역사 기관장들 역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힙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강연에선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에 속하는 지식인들, 저도 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열린민족주의예요. 또 다른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달 30일 원장이 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범죄자가 남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성폭력도 저지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나는 가해자의 편에서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제 피해자의 편에서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나는 신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중립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겁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피해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의 입장도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중립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으로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 행정기관의 장으로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의 정부의 그 관리가 되고 장으로 된다면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역사재단이나 역사편찬위원회나 그리고 역사연구원이라던가 우리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그 역사기관들 그리고 통일부라던가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친일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까지 그 외에 많은 그런 부서나 그런 행정기관에 더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직까지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일제 식민사학이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잔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 채널은 수입 창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요. 제 영상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의 실체적인 사실과 그 역사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명분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함이다, 유튜버로서 성장하기 위함이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바뀌지 않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제국처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일제 식민사학의 그 친일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구려의 영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고구려 초기에는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광개토태양이 서진 정책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요동 땅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요동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 요동이 윤영성의 요동인 것인가? 주류 강단사학의 논리처럼 아니면 제야사학자의 그 논리는 하북성 일대가 요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하북성의 요동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연영성에 있는 요동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류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실제 조선의 영토보다 영토가 작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 영토의 그 평방미터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고구려가 조선의 영토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역사학자분들 중에 보면 그 나라의 영토가 맞냐 안 맞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만들었던 유물들을
유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유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토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유물들은 그 나라의 영토였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물들은 유체동산이거든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 그 조공품이라던가 그 선물들을 주고받으러 이제 그 각 나라에 외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활동을 하다 보면 물건들을 도자기라던가 이거를 이제 팔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영토였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합리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냐면 유체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봐야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컨대 뭐냐면 성이라던가 궁궐이라던가 아니면 왕릉이라던가, 왜냐하면 이런 궁궐토라던가 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컨대 큰 대형 뭐 석탑이라던가 광개토 태양비처럼 큰 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옮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고인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야 그 나라의 영토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물을 근거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인구를 가지고서 현재 인구와 과거의 인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의자왕의 백제 같은 경우는 호남 백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입증을 시켜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다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께서는 어찌 보고 계시오이까? 저는 우선 고구려 영토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정사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한번 뒤져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라던가 언어, 그리고 인구 변화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쟁 역사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고대의 요동은 요령성이었나 아니면 하복성이었나 이 부분을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구려의 영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요동성이 요령성의 요동성인가 아니면 하복성에 있는 요동성인가, 그 부분부터 먼저 우선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조선을 멸망하고 나서 그 요동성 그 일대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임둔군도 있고 낙랑군도 있고 뭐 현토군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초기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한서나 삼국지의 동의열전에 보면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밖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류 강단 사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도를 보면 천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요령성의 요동과 고구려는 이제 인접하게 이제 그 붙어 있는 것처럼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과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고구려 초에는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서나 북사, 구당서나 신당서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요동의 천리 밖에 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개토 태왕이 이미 요동 땅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요동의 천리 밖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 됐기 때문에. 맞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기 612년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그 고수전쟁에서 수양제가 그 부하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병부신앙은 발표하라. 예, 폐하. 대장들은 삼가 지임의 영을 받을 것이다. 영량왕 23년 봄 정월 이모의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고구려의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무리가 어리석고 불선하게도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요예의 경계를 잠식하고 있다. 비록 한과 위에 거듭된 토불로 세력이 약해진 바가 있으나 난리로 막힌 곳에서 많아져 그 종족과 불악이 다시 돌아와 모여 과거의 터에 씨를 뿌리고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저 요동과 낙랑 형토는 이제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 악한 기운이 이미 가득 찼다. 이미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라고 수양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류 강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발해와 갈석은요, 지금 현재 베이징 인근입니다. 요소 지역인데요.
그러면 한 발 양보해가지고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발해와 갈석 사이에 고구려 국민들이 이미 잠식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류 강단사에서 얘기하는 이 국사책의 이 고구려 지도에서 좌측으로 서쪽으로 천리 400km 정도가 더 고구려 영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류 강단사의 논리라고 하더라도요. 역시 듣던 대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조리가 있고 그 내용이 아주 참으로 깊소이다 그리요. 지금 국사책에 나와 있는 이 고구려의 영토는요, 동서로 2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으로 천리를 더 가다 보면 어디까지냐, 베이징 인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네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서쪽으로 천리를 더 가야 되는 겁니다. 베이징 인근까지요. 그러면 지금 고구려의 영토는요, 실제로 후삼국 시대에 왕시의 고려의 영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왕시의 고려도 남쪽으로는 후백제와 후신라를 병합해가지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왕시의 그 고려보다 고구려가 영토가 더 작은 거예요. 수양제가 요동과 낙랑 현토를 이제 돌아보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사책에서 나와 있는 그 요동과 그 낙랑과 그 현토는 압록강 이남에 있는데 수양제가 그 압록강 이남에 그 영토를 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고구려 땅이 돼가지고 그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압록강 이남에 있는데 수양제가 그걸 어떻게 돌아봐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동방의 나라가 모두 조공을 하고 멀리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신년이 되면 축하의 사절을 보내는데 고구려는 이때 조공을 하는 물품을 탈취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이 왕래하는 길을 막고 있다. 그들은 지혜 없는 자를 학대하며 성실한 자를 해치고 있다. 천자의 사신이 탄 수레가 이제 해동에 갈 때 칙사의 행차는 속궁의 국경을 통과하는데 고구려는 도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사신을 거절하니 이는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를 어찌 신하의 예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행동을 용서한다면 어떤 행동인들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지네들 혼자 일방적으로 고구려를 속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차단하고 이미 수나라의 그 사신을 차단을 한다면 이건 속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네들은 그거를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신하국인데 왜 우리를 이제 거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하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네들은 천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대장이다, 제일 형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중국 축구를 봐봐요. 지금 중국 축구를 보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레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형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보다도 더 형님이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 축구와 중국 축구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절망을 하고 있지만, 그게 10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민족성과 그 유전자, 그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더라도 똑같아요. 그거를 1500년 전과 지금과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사군과 요동 땅을 이제 고구려가 먹어가지고 이 요동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사책에서 나와 있는 그 한사군은 압록강 그 이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압록강 이남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수나라를 왕래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사신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토를 먹어가지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병기와 간마를 정돈하고 부대를 경계한 후에 행군할 것이며 제3, 제4 훈시하여 필승을 꾀한 후에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자12구는 누방, 장잠, 명예, 계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부여, 조선, 옥조, 낙랑 등의 길로 나아가고 우12구는 점지, 함자, 혼미, 임둔, 후성, 제해, 답돈,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 등의 길로 나아가되 진군을 멈추지 않고 길을 인도하여 평양에 모두 집결을 하라. 자12군과 우12군이 탁군 일대에 모여가지고 자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동과 현도, 부여, 조선, 옥조, 낙랑 이 길로 나아가고 우12군은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지도로 좌측과 우측으로 해가지고 성립하는 논리인가요? 숙신 같은 경우는 이제 흑수 말갈 쪽인데 이로 가고, 그 다음에 낙랑 같은 경우는 압록 이남이라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지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군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옥조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또 옥조가 우군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 돌아서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쑤셔 넣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주류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요동은 연형성이거든요. 그리고 제야사학자분들은 이 요동을 하북성 일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북성 일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그 학자분들끼리 따지고요. 일단 연형성 일대와 하북성 일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주류 강단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연형성에서 요동의 그 동쪽으로 천리 밖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리 밖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면 고구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면 동쪽으로 천리를 가면 그 고구려의 국경이 백두산 일대 그 끝자락까지 그 접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다시 기록에 보면 고구려의 영토는 동해에서 서쪽까지 이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천리를 또 동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그 동쪽의 경계는 어디였습니까? 바다의 일대에 있거나 바다를 넘어섭니다. 제가 요동에서 동쪽으로 천리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개토태양 이전의 고구려는 요동 동쪽으로 천리를 가야지 고구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동에서 동쪽으로 천리를 가는 거예요. 국경이 어딘지. 고구려의 영토는 이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에서 서쪽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일본에 접하게 되거든요. 지도가 살짝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북 쪽으로 이천리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두만강을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바다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옥조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우측에 동쪽에 옥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옥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다에 있는 거예요. 이 기록에 한두 군데 정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오겠구나 생각도 하시는데 세 네 개예요. 후한서라던가 뭐 삼국지라던가 뭐 남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보면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 밖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기록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물들과 이 국사책에서 나오는 이 지도가 일치하나요? 우리 주류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그 고구려의 초기를 한번 보면 고구려가 백두산 인근에서 제주도보다 살짝 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제주도보다 조금 크다니까요. 이게 동서로 이천리고 남북으로 1500여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면 제야사학자분들이 주장하는 하북성의 요동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동에서 동쪽으로 천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징 근처까지가 이제 고구려의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베이징 인근에서 이제 또 동쪽으로 이천리를 가야 됩니다. 한 800km 정도를 가야 돼요. 고구려의 영토는 동서로 이천리니까. 그리고 남북으로는 1500여리가 된다라고 모든 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당서, 구당서, 수서, 북사, 화한서, 삼국지, 위서, 주서 다 1500리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주류 강단사에서 얘기하는 그 요령성의 요동에서 시작을 하면 그 고구려의 국경 시작하는 부분이 백두산 인근이고 제야사학자분들이 얘기하는 하북선 인근에서 시작을 하면 끝나는 지점이 백두산 인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 인근의 그 동쪽으로는 옥조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요동의 그 위치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구당서대로 3100리로 할 건지 4000리로 할 건지 6000리로 할 건지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령성의 요동이냐 하북성의 요동이냐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정함해서 가지고 요령성의 요동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00리로 할 것인지 5000리로 할 것인지 그 지도를 그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동성을 갖다가 요령성으로 정하게 되면 고구려 영토가 둥그렇게 해가지고 살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둥그렇게 살찌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이렇게 이런 영토가 되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고구려 영토의 그 모양새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요동의 그 기준에 따라서. 왜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가 이천리였는데
서쪽으로 천리를 가면은 요동이 있고, 그리고 요동 땅까지 다 먹었으니까 천리 이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옥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옥조까지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리에서 몇 리가 되는 겁니까? 4천리, 5천리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물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명불허전이에요. 지금 일제식민사학이라던가 주류강단사학이나 교수들이 거짓말을 하지, 이 기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록물들은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종이가 거짓말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미 누르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다른 채널 가시면 돼요.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류를 범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까? 이 고대의 요동의 위치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이런 증거 자료물,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위조되거나 변제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제시했던 이 내용들의 이 증거 자료나 이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제 의견은 고대의 요동 같은 경우는 하북성 일대고요. 그리고 후삼국의 요동은 저는 용영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논리를 깨트리지 않고서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뭐 국사책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꺼내놓고서 아무리 뭐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를 얘기해봐야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제 영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볼 건데 그 2부를 할 거고요. 댓글에 영상을 5분 정도 더 늘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유튜버라고 하면서 역사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수입 창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글을 달 때도 서비스식처럼 상냥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자랑이라고 계속 따뜻이 얘기하고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시사평론가인데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문화평론이나 시사평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평론하는 평론가는 정말 너무나 극소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라도 우리 이 암울한 이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친일파도 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잔재가 남아가지고 또다시 왕성하게 이 사회에 맞게끔 진화해가지고 활개치고 있는 거거든요.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저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졌는데 과연 대한제국처럼 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일파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이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진화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친일파인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검증해보지 않는 한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보차장의 논문을 보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